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돌깨TV의 고대사 이야기 이영찬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요즘 굉장히 날씨가 무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이열치열로 이제 공부하는 걸로. 공부하는 걸로? 방 속에서 사우나. 따로 뭐 구들장을 떼거나 그러진 않죠. 오케이. 하여튼 뭐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영찬의 고대사 이야기, 뭐 제목은 그냥 평범하게 지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신부님께서 고대사에 굉장히 많이 꽂히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갑자기 왜 가톨릭의 사제가 고대사에 꽂히셨는지 거기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역사 의식, 우리 사제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나라 건설 아닙니까? 하느님 나라에는 이 세상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우주 만상에 하느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도록 하는 게 하느님 나라 건설이죠. 그래서 뭐 어떤 신앙인은 정치를 빼고 하느님 나라 신앙을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이죠. 하느님 창조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가죠. 정치도 들어가고 역사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갑니다. 마음도 들어가고 이 세상 물질 다 들어갑니다. 안 그렇죠. 들어가는 게 없어요. 네. 그 역사도 마찬가지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역사에 하느님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교종께서도 착한 카톨릭 신자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정치가 이 현세의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가 바로 또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는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래서 당연히 사제로서도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역사가 올바른 역사가 되도록 하는 게 하느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건데, 지금 너무나 뭐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이 역사를 자기 나라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막 조작하고 왜곡해요. 그런 중에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요런 조작 왜곡하는 자기 나라에 유리하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근데 특히 중국이나 일본 이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역사 왜곡 프로젝트죠. 그렇죠. 어찌됐든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우리 현재 삶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주 그래서 신부님께서 아주 오래전 고대사, 상고사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다. 몇 년째 지금 몇 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거는 자료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자료가 많지 않다고 해도 굉장히 또 많다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우리나라는 거의 다 태워버려 가지고 일제 시대 때 조선 시대 때는 세종과 영조 때 무슨 태우는 그게 뭐가 있던데. 분서갱유 맞아. 분서갱유. 뭐 좀 아시죠? 상식. 상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명나라 사대주의에서 명나라한테 명나라를 훼손하는 그런 책들은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한번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일제 때 와가지고 일제 때 이 역사 왜곡을 또 해야 되니까 조작을 해야 되니까 상고사에 관한 모든 책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예. 그래서 남아난 게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중국의 예. 문헌이 오히려 더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할 수가 없고 예. 이제 나는 이제 신백강 씨라든가 예. 또 중국에서 공부한 이런 역사학자들 예. 그분들이 쓴 책이나 그분들이 연구한 거를 내가 보고 예. 이제 이제 전하는 거죠. 예, 예. 전한 정도만 해도 어렵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상고사, 고대사 이러면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역사 좀 배우면서 뭐 단군 신화 뭐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우리 5,000년 역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단군 신화기 때문에 그것은 뭐 믿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의 것을 이제 가르쳤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 민족은 곰이 마늘 먹고 생겼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곰의 자손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역사적 이게 진짜 역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상식적인 그런 생각 안에서 생각해 볼 때도 우리 역사는 굉장히 일천하다. 물론 제가 뭐 공부를 많이 안 해서도 그렇겠지만요. 그럼요. 그리고 36년간의 그 일제 강점기 안에서 역사가 왜곡되고 또 우리 그 나라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할 환경도 잘 안 됐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강점기와 또는 6.25 이후에 뭐 폐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한다. 뭐 역사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려면은 뭔가 삶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사 연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됐으니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이런 역사 의식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부터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부족한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심각한 지금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예. 지금 역사 전쟁이라는 표현을 해요. 아, 그렇죠. 예. 역사 전쟁이에요. 예. 특히 중국은 그 국가 확장주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몇십 년 전에 티베트도 무력으로 뺏어버렸잖아요.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은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까지 다 옛날에 자기 나라였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근래에 시진핑은 미국 누구야?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북한도 옛날에 우리나라였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대는데 우리나라는 역사학자들이 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미국 어떤 의회나 뭐 혹은 미국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역사의 학을 이름을 빌려 가지고 우리 식민사학이 맞다. 말하자면 뭐 만리장성이 북한의 평양까지 와 있는 게 맞다든가 뭐 또 무슨 뭐 옛날 낙랑군 뭐 이런 게 북한에 그러니까 소위 한사군이 북한에 있었다 이런 거를 맞다고 얘기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런 거를 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오히려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 우리 저는 역사 마피아라고 하는데 이 강단 사학자들이라는 거는 소위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역사학자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문제죠. 그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열받아가지고 이거. 제가 쌍욕을 할게요. 이런 나쁜 놈, 나쁜 놈 이렇게 두 번 하면 그게 쌍욕이에요. 쌍욕. 난 또 긴장했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프롤로그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상고사 혹은 고대사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동안
어떤 종교 집단도 그런 환단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많이 좀 퍼뜨리려고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좀 신화적으로 흐른 듯한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냥 신화로 이렇게 알아듣거나, 혹은 야,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이렇게 위대했다, 뭐 이런 식의 그 역사를 이렇게 퍼뜨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이 곡봉으로 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중국이 하는 짓과 비슷한 게 되죠. 그렇죠. 중국은 늘 자기들이 지구의 중심이고 그러니까. 가장 그 잘난 그렇죠. 민족이다 예, 이렇게 예. 하는데 예. 그거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 민족 사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나라 사랑이 지극해서 그런 것도 이해는 하지만 예. 좀 너무 나간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 민족은 위대한 나라고,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고 이걸 너무 하는데 그건 조금 좀 예.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영천의 고대사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해둘 것은 이 이야기가 그런 우리 민족 잘났다, 이런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으로 흐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두고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두 번째 이야기로 이 고대사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될까?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신채호 선생께서 역사가 없는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맞는 말이죠. 자기 역사를 올바로 모르고 있는 민족에게 그 어떤 그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상실하면 무슨 그 민족의 어떤 그런 민족으로서의 존재가 상실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올바로 알아야 현재와 미래도 그 올바른 토대로 올바른 기둥과 지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왜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개천절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개국기원절 이렇게 이름 명칭을 했어요. 개국기원절. 개국 혹은 건국기원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뭐 이승만 때도 사실은 그대로 그걸 이어져 왔는데, 김영삼 때 그게 다 없어지고 개천절로 바뀌어요. 이름 자체가. 이름 자체를. 그런데 그 개천절 이름만 개천절로 했지 내용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열린 날. 하늘이 열린 날이 그 무슨 뜻인가? 애매모호하죠, 개념이. 애매한 말로 돼버리고, 심지어는 이런 걸 자세히 잘 모르는 어떤 학생들은 그 개 1000마리가 절에 간 날이 아니냐 이런 그 엉뚱한 소리를 개 1000마리가 절에 갔다. 오 마이 갓. 절에 간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인지 어떤 장난인지 뭐 그렇게 장난이겠죠.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속이 다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근래에는 또 뭐 근래 있었던 어떤 박씨 정권은 건국절을 건국절은 1948년 뭐 국회가 뭐 시작된 뭐 어쩌고 하면서
그걸 또 그때로 해야 된다. 네. 이런 바보 같은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네. 그래서 이 개천절 우리가 그 나라가 시작된 날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나라가 시작된 날이라면 그러면 그 나라를 어느 때로 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나라를 그리고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그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이 아니고 예. 그 이제 고조선 사실은 고조선이란 말도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예. 조선이에요, 조선. 아하. 우리가 지금 후대에서 이제 바라볼 때 옛날이다 했었고. 이조와 그 조선과 구분하기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고조선 했는데 네. 옛날 상고 조선이에요. 예. 그리고 이조 조선은 새 조선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상고 우리가 편하게 고조선이라고 합시다. 예. 고조선이 시작된 날을 개국 건국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2333년 때 예. 10월 3일에 그 한당 고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3일을 개국일로 본다. 예. 이래가지고 그거를 선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뭐 얘기할 때는 2333년을 그렇죠. 더하지요. 예. 그게 그 고조선의 창립 연월입니다. 네, 이거 치면은 소음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근데 이 이제 뭐 당군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네. 당군도 사실은 당군도 그게 그 처음부터 일대 단군 뭐 이래서 나온 게 아니고 네. 당군이라는 이름도 그 고조선 때는 이제 환웅천왕 그랬어요. 예. 일대 환웅천왕이지 예. 일대 단군이 아니에요. 예. 훨씬 그 몇십 대 정확히 제가 지금 예.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당군 47대인데 예. 40대인가 몇 대 가서 그때 이제 당군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하고요. 자세히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2330 현전 33년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개천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올바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1964년에 이렇게 개천절 의미라든가 국가 기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김영삼 때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박정희 이제 군사 독재 때 없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래가지고 정기와 민족 의식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박정희가 누굽니까? 친일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본과 그 어떤 무슨 조약을 해가지고 뭐 얼마인가 10억 달러인가를 받고서는 뭐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주 그냥 일본 육군사관 출신이고요. 아주 그냥 치욕적인 을미 치욕 조약하고 비슷한 걸 해버렸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김영삼 때 역사 그 과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국가고시에서도 역사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고시가 공무원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역사 의식이 없어져 버리고 민족 정체성도 없어져 버린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공복이라고 하면서 전국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그 아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역사 공부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그 1945년 이제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이 되고 이제 9월 12일 일본 총독이
한국을 떠납니다. 네. 한국을 떠나면서 연설을 하고 가는데 그 연설문 중에 어떤 소리를 하냐면 네. 우리 일본은 졌다. 졌지만 그렇다고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왜냐?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지금부터 100년 이상 세월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사관을 성공적으로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일본 이 총독의 말이 증명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세요. 지금 역사학자라는 사람들, 동북아 재단의 역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 친일파들이 식민사학자가 와서 식민사학을 굳히려고 애썼던 그 일본 사학자의 제자들이에요. 이병도가 바로 그 초대 일대 그 일본 식민사학자의 첫째 제자인데 네. 우리나라의 역사 교수라는 사람들은 전부 이병도의 제자들이 다 지금 판을 잡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 교수가 되려면 이런 이어져 내려오는 일제 식민 사관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그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이 우리나라 지금 이런 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친일 역사학자들이 그 역사학계를 주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니 우리가 민족 사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나라는 해방됐지만 우리나라 역사는 아직 일본 식민 지배하에서 해방되지를 못하고 있다. 네. 그 말이 맞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부님처럼 비전문가가 역사 공부를 하고 또 그 공부 내용이 나름대로 이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내용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희망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역사 뿌리를 찾아야 된다는 이런 그것이 지금 뭐 일파만파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 같은 아마추어가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이게 한심하고 네. 이게 뭐 도대체가 이게 뭐냐 이게 네. 나라는 이렇게 뭐 경제 대국 전 세계 150국가에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 군사 대국 어쩌고 하면서 배는 부르면서 속은 텅텅 빈 네. 이런 한심한 민족이 돼버리는 것에 대해서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제로서 이런 어떤 그 영적인 것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뭐 그렇다고 영적인 사도직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이걸 주로 하지만 이것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촛불 혁명 시대 때 우리 때도 내가 광화문을 그냥 출석을 개근을 하듯이 네. 그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런 게 다 하느님 나라 예수님이 갈구하셨던 하느님 나라 건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 같은 그 사제가 네. 까지 이런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참 다른 예를 들으면은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회복지가 형편없었어요. 지금은 네. 뭐 많이 좋아졌지만 네. 그냥 그 버려진 노인들 뭐 버려진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10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신부가 왜 영적인 사도직을 안 하고 왜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하느님 나라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마태복음 그렇죠. 25절. 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 건설이고, 또 왜곡된 역사를 되찾는 것도 하느님 나라 건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나섰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 역사 권력을 이런 그 올바른 사람들이 되찾아서 역사를 올바로 자리매김하는 다른 것도 안 바르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학계에서 권력을 잡으면 나는 내 자리로 정말 내가 해야 할 일로 돌아갈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신부님 지금 말씀 중에 사실은 이것도 신부님의 자리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도 기본적으로는 현실에 굉장히 밝고, 또 예수의 설교를 보면 계속 그 현실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영성이라든지 무슨 이런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뭔가 이렇게 구름에 띄어 있는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고, 아주 현실에 입각해서 현실을 바로 보고 이 현실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 영성의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황님도 그럼요. 그런 그 기쁨, 신앙의 기쁨인가 뭐 그런 데서도 다 그런 정치에 참여해라. 그럼 이런 다 얘기하시고. 자, 그래서 조금 옆으로 샜지만 그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죠. 계속하죠. 오늘은 아마 그런 요 주제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의 이 동북 공정은 지금 수십조 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한 100여 년 전부터 해가지고 중국의 동북 공정은 끝난 상태에 지금 이미 끝나서 지금 그거를 뭐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만리장성이 북한의 평양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낙랑군 한사군이 뭐 이 반도 안에 들어와서 있다가 나갔고 뭐 등등 이런, 그리고 뭐 그 고조선, 고구려, 부여, 뭐 발해, 대진, 이게 다 우리나라다 하는 작업이 다 끝났어요. 지금 동북공정에 의하면 고구려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고조선도 우리나라가 아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소위 대학에서 가르치고 역사를 전문으로 했다는 역사학자들이 맞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무슨 나라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전쟁인데, 사실 전쟁은 뭐 누구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나 그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좀 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오늘은 개괄적인 것만 얘기를 해도 아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던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고사 역사, 상고사 회복 운동을 하는 것이 일종의 독립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독립이 안 됐어요. 맞습니다. 100% 독립이 안 됐어요. 역사가 독립이 안 됐는데 무슨 독립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 독립운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신부님은 독립군이네요. 독립군이죠. 독립군. 독립군.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45년 8월에 해방이 됐지만, 그 천황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물론 그렇지만 해방되자마자 또 우리 미 군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그 전시 작전권도 없는, 사실 전시 작전권이 없는 나라가 무슨 독립국가입니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식민지 하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렇고 이승만이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바로 일제 시대 때 일제에 부역하던 군인 경찰을 다 다시 등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어가지고 예. 했기 때문에 예. 그 우리나라가 친일파들이 지금도 득세를 하는 득세를 거죠. 하고 예. 나라를 예. 이렇게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예. 만들어 놓고 그나마 다행히도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를 만드는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예. 특별히 그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이명박 씨도 그렇고 전부 일본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 한마디로. 참 이렇게 정말 한심한 그런 지경에 있는 나라이고 아직도 그 이제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갈 길은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자, 갈 길이 머니까 좀 더 계속 해보시죠. 그래서 그래서 일제가 했던 노력이 뭐냐면은 결국은 한국의 역사 뿌리를 단절시키는 것이 식민지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상고사 기록의 모든 문헌들을 거의 다 태워버렸고, 네. 그 다음에 뭐 삼국유사나 이런 데 있는 어떤 신화적인 부분을 발췌해서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말하자면은 곰이 호랑이하고 뭐 마늘 먹고 뭐 해가지고서는 곰과 호랑이가 결혼해가지고 나온 게 뭐 한국 민족도 곰 새끼 호랑이 새끼다 뭐 예. 이런 식으로 하는 했는데 어느 나라나 신화는 있는 것이에요. 예. 신화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게 신화지. 예. 역사적인 사실이 없이 있는 신화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신화를 해서 역사적인 팩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신화에서 그냥 신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고구려의 주몽, 예. 주몽이 뭐 알에서 나왔다. 이런 거는 고구려의 그 후손들이 그런 그 어느 민족에게나 자기의 그 조상들을 좀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과장하고 싶은 그렇죠. 그런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켜 세우고 위대하고 위대한 우리는 위대한 민족의 후손이다, 그렇죠. 민족이다.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데코레이션 하려고 그렇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몽이 알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진짜 알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알이 뭐 조류입니까 우리가? 박혁거서도 그렇죠. 알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예. 뭐 이런 걸 갖다가 그대로 그걸 신화를 갖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만 그것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체, 이런 형식으로 어떤 그 문학체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그럼요. 그래서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뭔가 사실이 있었다. 그렇죠. 그 사실을 그렇죠. 어떤 문학이나 이런 예술 형태를 빌려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수되어 오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도 그렇죠.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신화라 그럼요. 우리가 그걸 이제 문학 유형으로 보면 그걸 이제 설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역사성이 없는 그 설화다. 그렇죠. 우리는 단지 그 안에서 진리가 뭔지를 뽑아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많은 그 신앙인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역사서로 알려고 그러는데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역사다 이렇게 하는 펀더멘털리스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개신교 특히.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우리 가톨릭 내에서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거를 역사로 아직도 알고 있고 예. 아담과 이브가 역사적인 실체로 여기고 사과 따먹은 게 그게 팩트인 것처럼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예. 이게 이거 참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 제가 이거를 고치려고 예. 어떤 저 신학자 예. 전문가 그 사람 내가 그 책도 내가 번역을 해서 예. 했는데 아직 저 출판을 못하고 있는데 예. 이걸 아주 참 그런 것도 예.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그 가톨릭 우리 역사 얘기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 이 역사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이제 일제들은 예. 이렇게 민족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단군을 신화로서 역사적 사실체가 아니다. 그냥 있었고 너희들의 역사는 미천하다. 예. 기껏 올라가봤자 기원전 뭐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거를 심어줬고 네. 진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에 이런 내용을 쓰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정말 참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다. 우리 조상은 당군인데 그 호랑이하고 곰 새끼야 이렇게 알고 있다. 이건 정말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 2333년 기원전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우리 역사가 그것만 합쳐도 4,500년 이상이 되죠. 그렇죠. 예. 근데 그 4,500년의 그 역사를 그나마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신화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어떻게 좀 현실적인 어떤 사실을 갖고 근거를 갖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 과연 우리가 그 단군 신화로부터 우리 민족이 형성이 됐나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그 미국 유학 시절에 그 미국 역사는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미국 선생님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5,000년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냥 뭐 단군신화 얘기도 좀 곁들여가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 그 미국 역사 안에서 자기가 공부한 것은 한 300년 정도 미국 역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이 되면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야.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볼 때도 마치도 그 배우지 않으면 그 이전에는 없어. 하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영화에 보면 있잖아. 아바타? 아바타가 아니라 그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 유명한 그 영화. 생각나세요? 있어. 마치 장자 비슷한 얘기도 나오고. 그 유명한 영화인데, 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영화를 보면은 컴퓨터로 그래픽으로 그려놓은 그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그 세상, 그려놓은 세상 바깥에는 그냥 좌표만 이렇게 쫙 그려져 있나? 그 바깥에는 없는 거야. 그냥 좌표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그 이전, 그러니까는 그냥 무슨 좌표 선을 그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지의 세계, 무의 세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은 동북공정을 지금 완성을 해가지고 아까 했듯이 고조선, 고구려, 뭐 부여, 발해 이런 게 다 자기 나라의 역사였고 지금 북한 쪽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 소수 민족 중에 하나다. 네. 이거를 해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 번역을 해가지고 퍼뜨리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리고 일본은 이제 또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데 뭐 많지만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남대문이 우리나라 국보 1호입니다. 예. 국보 1호인데 그게 일제 시대 때 국보 1호로 정해진 거예요. 왜 일제 시대 때 남대문을 국보 1호로 했을까? 그 이유는 임진왜란 때 일본 소서 행정이 이제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그 소서 행정이 남대문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남대문은 조선의 국보 1호다. 네. 국보 1호가 된 이유가 임진왜란 때 일본 침략 장수가 글로 들어와서 1호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런 거를 지금도 우리는 남대문을 국보 1호라고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구석구석이 우리가 참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네, 그럼 남대문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국보 뭐 한 100호로. 그렇죠. 100호로 바꾸고 50호로 바꿔도 바꿔야 돼요. 그게 그렇죠. 왜 국보 1호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예. 국보 1호는 고인돌이 국보 1호가 돼야 되고 다세경이라는 예. 청동 거울이 있어요. 예. 청동 거울이 이 사선 셈이란 걸로 13,000주리를 그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그걸 작업을 하려면 몇 달이 걸린다. 지금 기술로도. 예. 근데 옛날에는 흙에다 주조를 떠가지고 청동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떴을 텐데 현미경으로 봐야 그게 된대요. 13,000 요만한 데에다가 13,000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원이. 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국보 1호로 한다든가. 그거는 저 외계인의 기술 같은데. 외계인이 해야 될 것 같아. 또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일제 시대 때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었어요. 일제 식민 지배자들이. 그래가지고 조선사 편수회가 말하자면 이런 뿌리를 없애는 그 책을 완성을 해서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끝나요. 조선사 편수 지금 국정교과서도 그렇고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끝나요. 한반도 반도를 반도사학이라 그래. 반도사관. 반도사 안에서 우리나라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저 민족들이 갈라져 가지고 지지고 볶고 죽이고 싸우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반도 안에서 서로 죽이고 막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 고구려가 고구려의 영토가 중국 문헌의 바탕을 두고 따져 보니까 북경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 광개토항비가 거기 있죠. 광개토항비는 이제 만주에 이제 지반이라는 데에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런 글이 있지만 중국 역사 문헌에서 그런 증명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자료는 다 태워가지고 뭐 없는데 오히려 이제 기껏해야 헌당고기 하나인데 근데 중국 자료는 산해경이라는 기원전 600년 전 역사서부터 해가지고 한나라 때 사마천의 사마천의 사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당나라
송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때의 그런 그 역사 문헌, 최근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청나라가 끝 아니에요? 청나라 때 사고전서라는 거의 만여 권에 해당되는 중국의 역사를 집대성한 그런 책에서도 고구려나 고조선이 다 언급이 되고 그거의 그 경계선이 북경선에서 다 자기들이 다 증명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중국은 그런 역사 자료가 자기 나라 역사 자료에 있는 거를 다 무시하고 그 식민사학자들이 이 중국의 만리장성이 평양에 와 있고 우리나라 영역은 압록강 두만강에서 끝났습니다 하는 식민사학을 이어받은 거를 얘기를 주장을 하니까 중국은 뭐예요? 중국 이거 옳다구나. 이게 웬 떡이냐? 예.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예. 우리나라는 북한까지 다 한사군이 거기에 다 나가 있었고 원래 북한까지 다 원래 우리나라였지. 하니까 우리나라 사학자들은 그러며 이래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역사 의식, 어떤 그 사관 뭐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갖고 있으려면은 그런 역사 연구도 더 활발히 돼야 되겠고, 그런 연구가 된 것을 우리가 또 많이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전문가지만 이런 주제를 갖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이렇게 프롤로그로 네. 잠깐 좀 얘기를 해보는 건데, 제가 이거를 예. 공부를 계속 하게 된 거는 이런 어떤 것도 있지만 예.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 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우리나라의 조상들 고조선이나 고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이제 발해 대진국에서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대거 알루샨 열도를 통해서 북미 남미에서 지금 남미 뭐 페루 뭐 이런 예. 데로 간 마추픽추 뭐 이런 예. 그 문명을 한데 우리 조상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손성태 교수는 그 스페인어 가리키다가 예. 거기 가서 그거 보고서는 지금 역사학자가 다 돼버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 그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 보면 또 아주 재밌어요. 저도 그냥 이거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제가 80년대 초 이제 학번인데 제가 건축공학을 전공했는데요. 그 건축 교수가 그분이 그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중남미 여행한 사진 그 옛날에 이제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의 증언이에요. 그냥 페루에 마추픽추에 올라가서 박물관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대요. 근데 뒤에서 하루방 이런 소리가 들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그 박물관 안에 페루 마추픽추 마을의 박물관 안에 이름도 하루방, 모양도 하루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희가 신기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 역사학자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그 대륙이 좀 붙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 있는 알루샨 열도가 예. 섬으로 이렇게 반도 이렇게 그렇죠. 열도 그래서 이제 그 민족의 이동 그래서 이동. 한반도를 거쳐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서 그 아메리카 대륙도 걸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뭐 아까 언급했지만 북미 남미의 그 뿌리는 우리 한국 고대사입니다.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도 들은 얘기는 예를 들면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하는 소위 그 부족들의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말과 비슷한 것들이 좀 나온다. 네. 그래서 북미의 아파치족 이름들 족들 예. 이렇게 보니까 족들 족의 부족의 이름이 어서와족, 또와족, 집안족 이렇더랍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 그리고 뭐 커네티컷도 뿌리를 연구해 보니까 큰 냇가래요. 그 뜻이. 그렇죠. 그리고 일리노이주도 예. 이리나가 이리노이가 되고 뭐
또 페루 남미 쪽에 가면은 그 점쟁이한테 다마치네, 뭐 의사한테는 다고치네,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름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들은 거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그 산맥 위에 그 레이크 타호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타호도 태호죠. 클태자에 그렇죠. 호수 호자를 쓰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영어로도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네. 큰 빅, 호, 물이다, 워터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말과 같은. 그렇죠. 그리고 그 알래스카의 그 원주민들과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그 몸에 그 보면은 그 몽고 반점도 있고요. 예, 그 과테말라 친구를 제가 만났는데 그 친구도 몽고 반점이 자기가 있다고. 그 미국에 정착할 때 그 아파치나 인디언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렇죠. 예. 추산으로 200만 내지 300만을 죽였다고 예. 하는 주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에 현지 주민들의 피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라서 예. 저기 내가 볼 때 축복받기는 어려운 나라가 아닐까. 그렇죠.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모를까. 그럼요. 예. 그 미국에 보면 이제 그 콜럼버스 데이라고 있잖아요.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이러고 이제 기념하는 날인데 사실 그 사람 유러피안 입장에서는 발견이지만 사실은 그 콜럼버스가 오기 직전에 이미 아메리카 대륙에는 3,000개의 언어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 기원전 500년부터 아메리카 최초 발견한 건 우리 조상들이 기원전 500년에 이미 발견해서 들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언어가 3,000개의 언어가 이미 그 땅에서 쓰여지고 있었는데 발견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발견입니까? 발견이 아니죠. 네. 이건 유럽 서양 쪽에서 보는 그렇죠. 해석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많은 역사가 왜곡이 되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 공부를 좀 하면서 물론 우리가 비전문가지만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나름대로 올바른 역사 의식 이런 사관을 간직해 나가면 좀 더 우리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고 좀 더 나은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우리 민족이 잘났다 이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사실 그대로 좀 알아가자. 예, 그래야 우리 뿌리를 알면서 좀 더 우리 정체성 그러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좀 더 인간다운 사회 또 궁극적으로는 하느님 뜻에 맞가진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을 알자 그거죠. 그렇죠. 예, 예. 오늘은 뭐 지금 프롤로그니까 한 요 정도를 하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주제말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